안녕하세요. 베루스 아카데미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베루스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지는 2026년도 여름방학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부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임스탬프에 따라서 필요하신 부분들만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각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일단 전체 수업에 대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여름방학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오프라인은 송도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세션 모두 다 4주 송도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VOD로도 수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모든 수업은 주 3회 수업으로 이루어지고요. 각 수업은 2시간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세션에 4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일주일에 3번, 그리고 4주, 그리고 2시간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세션에 12회 수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24시간의 수업 시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과목에 따라서 저희가 모두 셀러버스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업 12회차 수업 중에 어떤 수업만 골라 듣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이유가 타당하기만 하다면 그렇게 골라 들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추천을 드리는 것은 12회를 통으로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여야지 수업이 개설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3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이지만 혹시라도 모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3명 이상의 인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모집이 되면서 어머님들께 확정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확정적으로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을 지난달부터 내보내 드렸는데 스케줄이 없는 수업들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수업들 같은 경우에도 가령 IB 같은 경우에는 IB Math AI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이런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가 충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 이상의 아이들이 수강을 희망을 하고 그리고 해당 선생님하고 스케줄을 맞출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스케줄에 나와 있지 않는 수업들도 오픈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저희 1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열리는 수업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열리는 수업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AA, HL, 그리고 SL 모든 수업이 오픈이 되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에 따라서 3명 이상의 학생들만 확보가 되면 수업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과목 같은 경우에도 모든 수업이 오픈이 됩니다. Physics, 그리고 Chemistry, Biology, 그리고 ESS도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오픈을 합니다. 전승철 선생님께서 맡아서 수업을 해주실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또 만들기도 할 거고 뒤에 가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Social Science 과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오픈을 하는데요. IB Econ, 그 다음에 IB Business, 그 다음에 IB Psychology까지도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Psychology 같은 경우에도 김진환 선생님, 로버트 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실 거고요. 이것 또한 따로 영상도 만들 거고 그리고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가 있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it 수업은 일단은 오픈을 못하고요. 랭 앤 lit, SL 그리고 HL 수업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조슈아 킴이라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맡아주실 것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분반을 하겠지만 방학 때는 이렇게 통합반으로 한 반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는 과목만 좀 골라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각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만 시청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먼저 IB Math A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B Math AA SL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진도가 완전히 셀러버스 순서대로 나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저희도 맞춰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작년의 트렌드를 조금 보면 AASL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HL 느낌이 나는 문제들
예전에는 증명이나 이런 것까지는 건드리지 않아도 됐다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증명까지도 알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계산기 활용법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기 활용법에 따라서 정말 시간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얼마나 빠르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가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IA에 이어지는 테크닉들을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IA가 생각보다 일찍부터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리미리 여름방학 때부터 조금씩 챙겨서 수업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B Math AAH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AAHL이야말로 정말 그 진도가 순서대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진도가 조금 천천히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확 나가고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학기 중에만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지 하다가 개념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학기 중에 나갈 진도를 일단 한 학기를 통으로 공부해 놓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증명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HL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서 힌트를 얻어서 뒤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AAHL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3 문제에서 아이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IB 페이퍼 1, 2 문제하고는 또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시 문제 같은 느낌이 좀 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자율성을 조금 높게 두고 문제를 내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토픽 내에서 좀 심화 문제면 어떤 유형이든 좀 가져오실 수 있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에 맞춰서 페이퍼 3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최대한 많이 풀려볼 예정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좀 포괄적으로 1학기에 나갈 진도 플러스 알파 혹시 모를 세이프티 정도의 진도까지도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개념에 있어서는 증명 파트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페이퍼 1, 2도 풀이를 하겠지만 페이퍼 3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IB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체두익에서 이제 2명의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분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되신, 다음 학기 어떻게 되신지는 저희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두 선생님께서 진도는 맞춰서 나가시기는 하지만 가르치신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맞춰서 같이 시험을 내시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데이터베이스 퀘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국제학교들하고 달리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 IB 공식 셀러버스하고 완벽하게 셀러버스의 그 순서를 맞춰서 토픽을 나가지 않고 체두익만의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냥 진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practice IA를 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IA를 작성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개념, 그리고 작성할 때 필요한 스킬, 라이팅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컬렉트하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기간이어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 그런 것 또한 터치 어폰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암기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워크로드가 많아집니다. 너무 많은 양을, 방대한 양을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를 성공적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이 개념들이 연결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기라는 것이요, 사실은 초반에 암기해 놓은 것에서 다음 암기가 파생이 되고 되는 느낌이 과학적 암기입니다. 그냥 암기를 한다는 것과는 느낌이 매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 펀더멘털 개념을 얼마나 잘 잡아놨느냐, 이 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잘 기억을 해두면
다음번에 쓸 때 그럼 그게 여기서 이렇게 쓰이면 이런 연결성이 있겠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외워야지 암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한 번 외울 때, 두 번 외울 때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초반부터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암기해 나가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 나가는 아이들이 반드시 높은 성적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암기를 하더라도 가장 이해의 기본을 기반을 한 그런 암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IB Physics입니다. IB Physic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 선생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가르치시는 게 요즘에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학년을 가르치고 있지 않으신 그 다른 물리 선생님께서 아마 물리를 가르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 reasonable 하시고요. 그리고 IB 커리큘럼에도 좀 잘 맞춰서 그리고 되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스타일이고 아이들을 골탕 먹인다거나 아이들을 막 일부러 어렵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험 난이도가 쉽진 않습니다. 이 선생님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정확한 변별력을 갖고 판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는 못하는 아이야 라고 취급을 해버리시진 않아요. 이 아이에게 또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리테이크를 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리테이크를 본다 해서 리테이크를 조금 더 쉬운 문제를 주신다든지 어떻게든 점수를 올려주려고 하시진 않아요. 너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실력이 원래 있는 아이인데 실수를 했다면 보여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fair한 그런 느낌이지만 절대로 문제를 쉽게 내신다거나 lenient 하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 과목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6점은 정말 사실 전혀 어렵지 않은 과목이에요. 근데 7점이 나오려면 펀더멘털 개념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개념은 분명히 이해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념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앞에서부터 쌓아나가는 개념이 강합니다. 특히나 11학년 1학기 때 개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한 토픽, 하나에 이어지는 토픽 내에서 역학이라는 토픽 내에서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그 개념을 잘 잡아놓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체드윅 스케줄에 맞춰서 그리고 체드윅 진도에 맞춰서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IB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IB 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신데요. 물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선생님이 그대로 가르치신다라는 가정하에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선생님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근데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학원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두 선생님의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다르십니다. 한 분은 정말 약간 IB 커리큘럼에 스택하시는 스타일이시고요. 한 분은 IB 커리큘럼에 준하는 개념들은 가르치시지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의 스타일대로 출제를 하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를 나가는 범위는 같은데요. 진도를 나가는 속도도 조금 많이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행을 할 때는 선행을 해야 되는 진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학기 중에는 조금씩 이제 다르게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방학 중에도 두 선생님 스타일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의 렉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르스 아카데미의 렉처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고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진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IB 캠 체드윅 진도가 정말 특이합니다. 앞에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제일 기본 개념 하나만 하고 중간을 다 건너뜁니다. 그리고 아예 뒤 토픽으로 나가서 바로 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봅니다. 심지어 12학년 학생들이 11학년 학생들한테 너네 진도가 왜 이렇게 빨라? 라고 할 정도로 빨라 보이죠. 그렇지만 빠른 게 아니라 사실 중간을 전부 다 스킵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간을 스킵하고는 절대로 그 뒤 토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아는 것처럼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깊게 이해하고 그 토픽을 공부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여름방학 때 조금 진도를 많이 나가더라도 포괄적으로 나가더라도 뒤 토픽들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념에 앞에 필요한 학교에서는 스킵하지만 앞에 필요한 개념들까지도 녹여서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좀 포괄적으로 기초를 다지는 수업을 좀 많이 해놓고 개념을 아주 차곡차곡 정확하게 쌓아놓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각 선생님 스타일에서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E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득뿐만 아니라 보니까 어떤 국제학교들도 IB 셀러버스 진도대로 나가는 학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ESS의 개념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나가도 사실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체득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ESS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하나의 과학적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양한 과학의 개념을 얕고 넓게 연결성 있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어떻게 지구에서 순환을 하는지 그것을 그냥 순환하는 과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들 그리고 그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유기체들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바이오 파트에 해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또 약간 사회과학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계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수업을 좀 해야 되고요. 개념보다는 이 개념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케이스 스터디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자체도 ESS 같은 경우는 대부분 케이스 스터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케이스에서 다양하게 내가 배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있고 많이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봐도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SS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개념을 빠르게 쭉 가르쳐 놓고 그리고 그 개념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그 개념들이 실제로 활용되는 케이스 스터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컨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컨 과목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두 분의 선생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신데요. 이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가 느끼기에 체득의 이컨은 확실히 좀 어려운 과목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좀 물리 선생님이 좀 어렵게 가르치시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학교는 또 화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체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콘이라는 과목이 쉽지 않은 과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이콘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선생님들이 좀 스트릭트하게 보시는 편이고 스트릭트하게 가르치시는 편이고 또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편입니다. 이콘이라는 과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굉장히 실수가 없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단어 정도를 보겠습니다. quantity demanded와 demand라는 표현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이 두 표현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바꿔 사용했을 때는 에세이에서 정말 grade boundary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컨의 핵심 포인트는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답을 적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용어들에 대한 완벽한 정리 그리고 용어들에 대한 완벽한 암기 용어를 그냥 암기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떨 때 쓰이는 단어인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게 이어지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에세이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에세이를 적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오더로 로직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템플릿 같은 거를 주면 아이들이 다 답을 같은 걸 적어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저희는 절대 그런 종류의 템플릿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방식은 특정 문제들이, 특정 토픽들이 나왔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빠지면 안 되고 어떤 로직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해서
아이들이 그 로직 안에서 본인의 글만 포뮬레이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은 아이들 몫이고 아이들 글을 써왔을 때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이들이 다시 한번 고쳐보는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고 조금 더 완벽한 에세이를 써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그 펀더멘털을 잡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 정리 그리고 그 용어들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로직들에 대한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떤 요인으로 움직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펀더멘털리 좀 잘 배워보고 그것들을 에세이에 적용하는 것까지 여름방학 때 11학년 1학기 분량을 커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두 선생님 중에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아이들이 예의 바르지 못하다라고 느끼신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나에게 어떤 점수가 주어졌을 때 그 점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온다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민감하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니언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한테 조금 못한 아이는 기회도 주시려고 하고 그렇지만 절대 그분이라고 그레이딩을 리니언트하게 하신다거나 조금 더 뭐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별 상담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선생님이 걸렸다 해서 나는 이 과목은 무조건 바꿔야 돼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떤 선생님이 걸려도 어떤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도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굳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과목인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학생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상경 계열의 눈이 이미 뜨여 있는 아이들, 좀 세상의 이치에 밝은 아이들,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뉴스에서든지 책에서라든지 어떤 방식이 됐든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접해보고 눈이 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과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과목의 특성상 특정 기업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글로 써내려가야 되는데 가령 어떤 기업의 현재 자금 흐름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선 자금 흐름은 좋은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계절을 타는 제품일 수도 있고 혹은 판매 타겟층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또 뭔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변화에 따른 A가 변했을 때 B가 영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이런 연결성에 대한 게 어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게 이렇게 가면 이건 이렇게 영향을 받겠지 라는 눈이 띄어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에세이를 작성하는 법 정도들만 교육을 해도 잘 배워도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이 띄어있지 않고 이런 데에 시야가 넓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은행에서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왜 내야 하는가? 왜 더 신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높은 이자를 내게 되는가?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아주 많은 설명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포커스는 그런 시야를 넓혀주는데 가장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를 넓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도 그 시야를 넓혀주는 데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도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체듀익에서는 11학년 때 Chapter 1에서 시작해서 3 순서로 11학년 때 배우고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Chapter 2, Chapter 5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Chapter 1하고 4까지 그 다음에 3 순서로 배우게 되는 이유가 11학년 2학기 때 있는 그룹 프로젝트에서 Chapter 4 마케팅 요거를 이제 IA에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요런 그 기반을 마련해 놓으려고 요 순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듀익 아이들은 반드시 요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저희는 당연히 체듀익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IB Psycholog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B Psychology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완전히 개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개정이 되면서
여태까지는 사이콜로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암기 과목이다. 그래서 선배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IB 사이콜로지는 내가 시험 들어가기 전에 내 점수를 미리 알아. 왜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점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암기했으면 점수 나오고 내가 조금 덜 암기했으면 점수 안 나오고 내 탓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IB Psychology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암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워낙 많고요. 또 케이스 스터디도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험이 IB 공식 시험 방식이 케이스 스터디, 어떤 진단을 내리고 케이스 스터디를 짜가는 스타일의 시험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적인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이 컨텐츠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어떻게 스트럭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개념들을 굉장히 thorough하게 가르치긴 하겠지만 이 개념을 기반으로 바뀐 실러버스에서 요구하는 어떤 방식의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것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B Englis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가 IB English일 거예요. IB English 같은 경우에 영어를 잘한다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걸리냐에 따라서도 정말 점수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선생님들의 채점 방식도 다른 것 같고 해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어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씩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fundamental skills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는 그런 fundamental skills, 공통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걸리든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들은 저희가 다 교육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그룹 수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학기 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그룹으로 기본기를 다지는 수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주어졌을 때는 그룹 수업을 잠깐 중단하고 저희 정규반을 듣고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 저희가 개별 수업으로, 개인 수업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봐줘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기 중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선생님별로 반을 다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학교 선생님 그 반의 스타일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영상은 어쨌든 여름방학에 대한 영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11학년 1학기 성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페이퍼 1 점수, 그 다음에 IO 점수입니다. IO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치죠. 그런데 이제 페이퍼 1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보고 글을 적어야 돼요. 이게 뭐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 포스터가 됐다 하면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뭐 눈빛, 시선, 옷 입고 있는 옷의 색감, 배경의 색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이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기법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IB 영어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를 보면 좀 shallow하게, 좀 얕게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얕게 글을 쓴다는 건 표면적으로 누구나 봐도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어. 분명 어떤 특정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나와야 하는 이런 문학적 기법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 단어 대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로 대체를 해서 좀 평이한 글을 쓴다든지 깊지 못한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들, 특정 소스가 주어졌을 때 이게 포스터냐, 이게 뭐 광고성 글이냐, 아니면 아티클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식이나 분석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그런
기법과 용어와 글을 쓰는 구성, structure 하는 법 이런 것들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general하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IO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스피치라고 하지만 그 스피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드윅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IO 기반을 가지고 아이들을 미리미리 좀 헤드업 같은 느낌으로 어떤 것들을 expect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국제학교들은 사실 국제학교들마다 IB 진도가 굉장히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드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과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목들은 수업마다 IB 셀러버스와 진도가 다르게 체드윅만의 진도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는 체드윅 진도에 맞춰서 하는 학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체드윅 전용 반을 만들어서 하는 학원에서 여름방학 특강을 한다면 수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한 체드윅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단연간 체드윅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수준을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리미리 첫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 잡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